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플라 손민우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비트코인이랑 주요 암호화폐들 흐름을 보니까 간밤에도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아무래도 미국 상원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죠. 어제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세를 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일간 시세 보시죠. 비트코인이 5%의 추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도 7%나 뛰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6% 넘는 급등장 연출이 됐고요. 램도 올랐습니다. 뭐 빠진 종목도 있지만 낙폭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네요. 네, 아무래도 지속적인 상승권에서 등락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1월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상승권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 좋게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분봉 차트 열어서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네. 바로 장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먼저 이제 롱숏 먼저 마진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롱에 베팅하는 게 70% 정도, 숏에 베팅하는 게 한 30% 정도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70% 정도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고 역 프리미엄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세 조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 시작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한국 또는 중국 아시아권 주도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거래가 주도했다면 아무래도 규제가 조금 심해지면서 미국 시장이나 조금 서양 시장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뭐죠? 네,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좀 발언에 계속 네. 시장이 출렁이는 맞아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BIS,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금융위기 때마다 이제 바젤 1, 2, 3나 뭐 규제 주체로서 되게 이제 금융권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요. 이 총재가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말하게 되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암호화폐는 버블이다, 뭐 조금 기생충이라는 좀 심한 표현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 합리적인 규제와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합리적인 규제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총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규제 쪽에 이 발언을 힘을 실어준 그런 인사였군요. 네.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주식 시장과 좀 분위기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칼럼 같은 것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하는 칼럼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암호화폐랑 주식을 같이 넣는 바스켓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블룸버그사에서 또 이제 기사 칼럼을 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노란색 그래프와 아래쪽에 보시는 암호화폐 그래프, 비트코인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말은 암호화폐가 떨어질 때 주식도 떨어지고 암호화폐가 오를 때 주식도 올랐다는 얘기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게 2월 5일 며칠 전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상관관계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의 자산이 오르고 나머지 하나의 자산도 오르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때 암호화폐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해지 용도로 조금 사용되곤 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지 용도로는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이제 블룸버그사에서 이제 약간 네. 칼럼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우리 정부 측에서는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정부 측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어제죠.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로 네.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또 개최했고요. 8월 오늘이죠,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상통화 규제 토론회도 열고 있고 최종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따로 규제나 암호화폐 규제가 시장의 건정성을 해할
의도는 없다고 따로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정부도 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데 동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쵸. 어떤 거래소가 폐쇄될 위기에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빗썸, 코인원, 코빗, 또 업비트 같은 이렇게 은행이랑 연동이 되고 있는 거래소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네네. 입금을 하고 싶으면 입금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출금이랑 뭐 예치금 또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시면서 출금도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국 거래소인 코인피아라는 라이트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이게 외신인데 외신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 거래소가 네,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금이 이제 출금이 되고 입금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래가 중단이 되게 됐군요.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대만에서는 이제 아이오타라는 코인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대만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이오타는 대만이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방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오타라는 코인의 특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탱글 아이디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명의 도용이나 투표권 도용 등 같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뭐 의료 정보 전송이나 따로 뭐 개인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오타라는 코인은 우리가 이전에도 주목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사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빠지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오타라는 코인의 장점을 생각을 해보려면 블록체인의 단점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의 단점은 이제 높은 거래 수수료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 조금 이제 거래 속도가 느린 게 단점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하나의 블록에 거래를 넣어서 계속 연결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수료는 이 블록들을 연결해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한테 돈을 줘야 돼서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걸 또 채굴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아이오타는 아이오타의 독자적인 기술, 탱글이라는 기술을 써서 바로 이 수수료와 늦은 거래 속도를 극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 속도도 빨라지는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수수료도 아예 없습니다. 수수료도 아예 없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오타 측에서 이렇게 네. 딱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아이오타라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서 IoT, AI, 또 블록체인 같은 이렇게 하나의 바스켓으로 되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타를 보시게 되면 IoT와 되게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정말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전기차가 전기를 산다든지 뭐 태양열 발전기가 알아서 남는 전기를 판다든지라는 거래가 계속되게 될 텐데요. 그런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거래량도 엄청 많아지는데 이게 과연 블록체인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가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아이오타가 사용하는 탱글이라는 기술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거래 속도도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물과 사물, 뭐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를 사는 그런 거래를 계속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많아지고 아이오타도 충분히 뭐 포텐셜이 있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코인 아이오타에 대해서 자세한 특징 들어봤습니다. 손민우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